1순위가 있으면 1순위만 받고요. 2, 3, 4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상속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상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정확하게 배워본 적도 없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무가 발생하는 그런 위험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속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사망하면은 그 뒷정리를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쯤은 다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차로 보입니다. 상속의 개념이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낯설어서 그런 것이니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상속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 신분상 지위를 이제 이어받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이나 빚이든 무엇이든 물려받는 사람을 이제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는 상속에서 재산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상속은 이제 재산 상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상속 자체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이제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이제 돈 문제를 기준으로 나누는 세 가지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일단 유언을 기준으로 나누는 상속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유언 없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은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데 이걸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전체 상속 재산을 이제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0.5배를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여분입니다. 사실 재산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거기서 다툼이 있는 거는 내가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형제자매의 재산을 관리해서 증식시켰다.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요양병원을 몇 년간 내가 홀로 돌봤다 라고 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눌 수 없다. 그거는 이제 부당하다. 내가 좀 더 가져가야 한다라는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는 이제 유언 상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언에는 생전증여라고 해서 살아서 이미 돈을 준 경우도 있고 유언 공증이나 유언장을 통해서 돌아가시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돈을 너무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이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돈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더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적극 재산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재산을 적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빚이 되는 재산,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을 소극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제 다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적극 재산과 한정 승인을 다 받되 이 소극 재산, 이 빚을 부모님의 재산 안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 안에서만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가 2억이고 자산이 1억이다 하면은 이 1억 안에서만 이 1억을 갚고 이 나머지 빚 1억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의 빚 현황을 잘 몰라서 한정 승인을 했더니 빚이 2억인데 자산이 4억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죠. 빚을 갚고 남은 나머지 자산 2억 원은 이제 한정 승인 하신 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제로인 거죠.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적극 재산도 받지 않고 소극 재산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상속 포기를 제대로만 하면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서 완전히 그 상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상속 순위겠죠. 상속 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1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 2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 3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4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사촌 이내의 반계열족입니다. 1순위가 있으면 1순위만 받고요. 2, 3, 4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1순위가 비어져 있다 하면은 2순위권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아내와 아이가 상속권자가 되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망했고 그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시부모님이랑 이제 아내가 이제 상속권자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1, 2순위에서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상속이 언제 일어나느냐인 건데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면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은 주민번호가 살아 있어야 절차 진행이 쉽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이제 장례식 끝난 이후에 하죠.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신 날짜랑 사망 신고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내가 이 사람이 죽었다고 봐야 되느냐? 왜냐면 죽음 이꼴 상속 개시, 상속이 시작되는 날짜이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다뤄볼 이제 예금 인출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아버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금 계좌에서 돈 빼도 되나요? 그러고 사망신고하면 되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상속이 일어난 시점을 이제 상속 개시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속 개시 시점은 망인이 돌아가신 날, 실제로 사망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서에 사망신고 일자도 나오지만 실제 사망하신 날도 나오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상속일을 잡으셔야 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3개월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상속은 이제 개념만 정리를 잘 해두면 이후에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그리고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까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